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서의 준비라는 단원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미래엔 1-1인데 어머 야 이거 어디 갔냐, 여기 있네. 자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교과서 12페이지를 보시면은 이 독서의 준비 단원은 도대체 무엇을 배우는 부분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독서의 첫걸음 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책을 읽기 전에 우리가 맨 처음에 봐야 될 거는 글을 선택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글의 선택은 뭐다? 우리는 다양한 책과 매체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수많은 정보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이 수많은 시간 각기 나름의 필요해서 집필된 것이므로 우리는 이것을 읽어서 뭘 할 수 있어요? 새로운 정보를 얻고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독서의 가치입니다.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죠. 그렇지만 어떤 사람도 세상의 모든 책을 읽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책을 읽는 것이 더 좋은지를 먼저 정해보자 라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독서 목적을 설정해야 되는 이유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를 먼저 읽고 뭐 뒤로 미뤄야 되는 거는 나중으로 미루고 이런 것들을 책 읽는데도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도 책 읽을 때도 대계획을 세우라는 거죠. 독서 어머나 독서 목적을 어쩌란 거야? 정하여. 자, 이겁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이제 목적에 맞는 글을 설정을 해야 될 텐데, 혹시 목적에 맞는 글은요, 수많은 약이 있다? 이제 그냥 잠깐 뭐 약의 비유로 할 거예요. 귀한 재료로 만든 값비싼 약이 있는가 하면 흔한 재료로 만든 값싼 약도 있다. 또 특정한 질병에 효과가 있다는 뭐 찍고 있는데 결국 어쩌라고 현재 나에게 필요한 약이 나에게 제일 무슨 소리야? 제일 좋은 약은 나에게 필요한 약이죠. 그럼 여기서 약은 무엇을 얘기를 한 걸까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요. 책에 비유한 거겠죠. 그러면 나에게 필요한 가장 좋은 책은 뭐야? 나에게 가장 좋은 책은 나에게 필요한 책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괄호 치세요. 우선 지금 내가 읽으려는 책이 무엇일지를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책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 1입니다. (1번) 그래서 만약 학업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라면 나에게 필요한 분야의 지식을 잘 정리한 책을 찾아 정독해야 되고, 그래서 학업은 뭐? 그래서 학업은 이거고, 그 다음에 교양은요, 나에게 필요한 교양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나서 찾아야 할 것. 그래서 교양은 요걸로 가고요. 네,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요, 내게 당연한 문제에 대해 분석하고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갈까?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목적에 맞게 책을 골라야 하는 능력을 길러라 라고 우리에게 잔소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목적에 맞는 글을 일단 선택하는 게 첫 번째겠죠. 목적에 맞는 글을 선택하기. 이것도 뭐 다 똑같아요. 그래서 뭐 이것도 뭐, 근데 이거 두 개입니다. 여가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뭐야? 다 이거 거식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독서 능력에 맞는 글 선택이랍니다. 독서 능력에 맞는 글 선택하기. 능력 또는 뭐 수준이라고 나와 있죠. 목이 왜 이렇게 아파. 자, 책을 선택하는 과정은 목적에 맞는 책을 찾는 데서 끝나지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책이 나의 독서 수준에 적합한지를 보래요. 그래서 여기부터 할게요.
이건 뭐야? 두 번째 요소겠죠? 책 선택에 고려해야 할 요소. 두 번째. 만약 그 책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형식이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그 책을 읽는 것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왜? 야, 초등학생이 고등학교 책 읽으면 이해를 하겠습니까? 못하지. 초등학생이 고등학교 교서 읽는다고 생각해보면 그 이유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렇다면 책을 읽기 전에 그 책이 나의 능력에 맞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물론 책마다 차이는 있지만 책의 표지와 목차, 서문, 본문 등을 살펴보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표지에서는 책의 성격에 대한 단서를 찾고 각각 어디서 뭘 찾을 수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여기 어디 갔어? 그 다음에 책의 표지, 책 겉표지 있죠? 성격에 대한 단서, 그 다음에 목차나 서문에서는 책에서 다룬 내용의 범위, 그 다음에 본문 한 편을 펴서 이거 본문은 뭐다? 나의 지식이나 어휘력으로 이해할 수 있을지 짐작,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수준에 맞게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가치 있는 글. 그러면 어떤 게 가치 있는 글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자, 나의 목적을 받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책이라고 해서 모두 읽을 만한 책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그냥 넘어가세요. 다 하면서 이때 우리는 찾으세요. 이때 우리는 그 책을 먼저 읽은 사람들이 내는 평가를 참고할 수 있다. 그렇죠. 가치 있는 글은 그게 뭐가 가치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이 남긴 리뷰를 보자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방법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서평을 찾는 거. 서평. 그래서 읽을만 가치가 있는지 확인하는데 서평이 뭐냐면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뭐 이 책을 읽고 나서 아니면 이 책을 보고 나서 느낀 점을 이제 써놓은 거예요. 간단하게. 그 다음에 이런 거 이미 삼국지 같은 거 이미 많이 유명한 것들은 검증이 된 거니까 그냥 읽으시면 되겠죠. 자, 이러면서 책을 선택할 때 이런 방식으로 선택을 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제일 좋은 거는 뭐다? 그냥 나에게 필요한 책을 읽는 것이 제일 좋은 책이다. 넘어가면요. 헤르만 헤세라는 이제 독일의 소설가가 쓴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소설가시니까 좀 빠삭하시겠죠? 책에서. 자, 볼까? 지문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독서를 이해하지 못하며 왜 책을 읽는지조차 정확히 모른다. 어떤 이들은 독서를 교양을 쌓기 위해 힘들지만 부득불 걸어야 할 길이라고 생각한대요. 근데 이건 잘못된 생각이죠. 자, 그래서 독서에 대해 잘못된 생각 1입니다. 걸어야 할 길로 생각해 잡다한 독서를 통해 상당한 교양을 쌓는다. 또 누구는 독서는 그저 시간 죽이기 위한 가벼운 소일거리라고 여기니 무슨 책을 읽든지 간에 지루하기만 하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이것도 독서에 대해 잘못된 생각. 이거죠. 그래서 여기니 뭐 소일거리라고 여기니 무슨 책을 읽든지 간에 지루하지만 않으면 어차피 다 똑같다고 생각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독서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2명이 나왔죠. 그래서 2명이 나올 겁니다. 또 두 생각이 나왔으니 각각 한 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밀러라는 사람은 교양을 갖추고 자기 지식에서 부족하게 느껴지는 부분을 채우려고 괴테의 에그몬트도 읽고 백작부인의 회고록도 봤다. 이렇듯
결핍된 면에 초조해하며 애를 쓴다는 사실 자체가 교양이라는 것을 외부로부터 끌어들여 와야 하는 것. 그러니까 그 교양을 노력을 기울여 습득해야 할 어떤 것으로 본다는 얘기다. 결국 그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한들 그러한 교양은 생명력이 없고 아무 결실도 맺지 못할 공산이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있죠. 밀러거든요. 근데 여기서 밀러는 어떤 사람으로 나오냐면요. 독서를 너무 과대평가한 겁니다. 왜냐면은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우기 위해서 지금 여러 책을 그냥 닥치는 대로 읽고 있죠. 그러다 보면 뭐가 문제입니까? 독서 목적에 맞지 않는 책까지 다 읽게 된다란 말이죠. 그럼 아까 우리가 앞에서 언급했던 거랑 어긋나죠. 그래서 뭐 지식을 좀 필요 이상의 지식을 막 얻으려고 하다 보니 제대로 된 지식이 습득하지가 않게 되겠죠. 넘어보세요. 이번엔 마이어 씨가 나옵니다. 마이어 씨는 재미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무료에서 책을 본다. 생계는 이미 보장되어 있고 시간은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넘친대요. 제일 부럽네요. 그러니 그가 긴긴 하루를 잘 때울 수 있도록 작가들이 도와주어야 한다. 그는 향이 좋은 차를 즐기듯 말자크를 읽고 신문을 보듯이 레나우를 읽는다. 자, 근데 이 마이어 씨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아이고, 이거 벌 넘겨버렸네. 자, 마이어 씨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자, 얘는요, 오히려 독서를 과소평가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단순히 시간 때우기 위해서 읽는 데잖아요. 쓰고 계속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뮬러 씨나 마이어 씨 혹은 그들의 아내나 아들, 딸들이 다른 일에 대해서 그처럼 주체성 없이 주먹국으로 잡아주세요. 저 사람들을 통해서 비판하고 싶은 점이죠, 이게. 그러니까 막 중구난방으로 한다 이거지. 주체성 없이 주먹국으로 하느냐 하면 그건 또 아니다. 채권 한 장을 사고 파는데도 조목조목 이유를 따지고 저녁에 과식이 해롭다고 철저히 삼가며 육체 노동이라면 생계나 건강 유지에 필요한 딱 그만큼만 한다. 이런 사람들이라면 사업에 바치는 시간과 마찬가지로 독서에 들이는 시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이득을 기대해야 마땅하지 않을까? 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주체성 없이 그냥 막 읽는 사람들을 다 비판을 하는 거죠. 그러나 독자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활자화된 세계라면 좋고 나쁨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고상한 것으로 여기거나 아니면 어차피 뜬구름 잡는 사람들이 지어낸 비현실적인 세계이니 그저 한두 시간 재미있게 때울 심심풀이 뿐이라며 내심 경멸하거나 한다. 자, 이 부분에서 지금 보세요. 활자화된 세계라면 좋고 나쁨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다 고상한 구조예요. 이게 뭐야? 독서를 과대평가. 너무 높아. 책은 무조건 좋아 이러네.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아니면 어차피 뜬구름 잡는 사람이 지어낸 비현실적인 세계이니 어차피부터 할까? 이건 뭐야? 이것도 너무 과소평가한 거죠. 독서 별거 없잖아 이러면서. 독서를 과소평가한 겁니다. 그래서 읽어볼게요. 그래서 독서를 이처럼 과대 혹은 과소평가하고 있음에도 밀러 씨나 마이어 씨 할 것 없이 다들
너무 많이 읽는데요. 너무 많이 읽는다, 즉 쓸데없이 읽는다라는 뜻입니다. 많이 읽어서 뭐 나쁠 거는 없지만 우리 요 헤르만 헤세 씨는요 이거를 비판하고 있죠. 너무 많이 읽는 거 잘못된 독서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남독이라고 얘기해요. 남독. 전혀 감동이 없으면서도 다른 일에 비해 시간과 노력을 지나치게 바친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책 속에는 분명 가치 있는 뭔가가 감추어져 있다고 어렴풋이나마 느끼고 있다는 얘기다. 이들은 책에는 활력과 정신적 고향을 주는 뭔가 숨겨진 힘이 있다고 짐작은 하되 그게 무엇인지 제대로 알거나 평가할 줄은 모르는 것이다. 자, 여기 책에는 활력과 정신적 짐작을 하게 무엇이 알거나 평가할 줄은 모르는 것. 자, 여기까지. 이게 뭡니까? 잘못된 독서 태도 2. 아까 저기 앞에 1 썼죠? 이게 1, 이게 1. 이거는 뭐냐면요. 가치를 모르고 있는 거. 자, 쓰고 넘어가자. 그 다음에 다만 책에서만큼은 유독 뚜렷한 자기 주장 없이 수동적이고 어영부영한 태도를 보일 뿐이다. 어디 갔어? 여기다. 자, 이건 뭡니까? 세 번째죠. 잘못된 독서 습관 셋. 너무 수동적인 겁니다. 높아. 잘못된 독서 방법 3. 수동적인 태도. 아마 사업을 그런 식으로 하면 금방 망할 텐데 말이다. 이는 마치 어떤 미련한 환자가 약국에는 좋은 약이 많다면서 칸칸마다 뒤져 온갖 약들을 돌아가며 다 먹어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합니다. 비유한 거죠. 야, 책 그렇게 막 쳐 읽는 건 그냥 좋은 약이라고 다 처먹는 거랑 똑같아 라고 팩트충이시네요. 자, 넘겨봅시다. 그래서 약물 남용할 때 그 남자가 막 필요 이상으로 한다는 소리죠. 따라서 남독은 결코 문학의 영예가 아닌 부당한 대접이다. 책이란 무책임한 사람을 더 무책임하게 만들려고 있는 것이 아니며 무능한 사람에게 대리만족으로서의 허위의 삶을 헐값에 제공해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남에게 문제점 2개 나왔습니다. 이게 나무획이래. 남독. 예, 그 다음에 이게 1, 이게 2입니다. 야, 그런 건 도덕 아니다. 그와 정반대로 책은 오직 삶으로 이끌어주고 삶에 이바지하고 소용될 때만 가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삶에 쓸모가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책은 오직 삶으로 이끌어주고 소용될 때만 가치가 있다. 자, 이건 뭐냐면요. 글쓴이가 생각하는 독서의 가치 1. 좀 기네. 그 다음에 독자들에게 불꽃 같은 에너지와 젊음을 맛보게 해주고. 자, 일단 도대체 근데 이 불꽃 같은 에너지와 젊음을 맛보게 해주지 못하고 젊음을 맛보게 해까지가
얘가 생각하는 거 두 번째, 그 다음에 신선한 활력의 입김을 부는 게 3이에요. 아, 이거 첫 번째는 이해됐는데 솔직히 책 읽으면 젊음이 불고 신선한 활력? 뭔가 책을 읽고 느낀 점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책 읽으면 오히려 에너지가 빨리지 않나? 뭐 어쨌든 물어주지 못한다면 독서에 바친 시간은 전부 허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 피상적으로 봐도 독서는 정신 집중을 요하는 일인데, 그렇죠, 이거 얼마나 집중해서 읽어야 됩니까? 정신을 풀어놓으려고 책을 읽는다는 것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면 정신을 분산할 게 아니라 오히려 집중해야 한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건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건 간에 온 힘을 기울여야 마땅하다. 하물며 독서는 더욱 그러하다. 자, 여기서 또 밑줄 치세요. 제대로 된 책이라면 언제나 복잡 다단한 현상들의 단순한 응축과 함축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대로 된 책일수록 뭐야? 드러나 있지가 않습니다. 쉽게 비유도 많이 쓰였고요. 그럴수록 어떻게 더 큰 집중력을 요하겠죠. 아무리 짧은 시 한 편이라도 인간의 감정이 단순화되고 집약된 형태로 담겨있다. 주의를 집중하여 이 감정들에 적극적으로 몸을 맡기고 함께 겪고자 하는 뜻이 없다면 그건 불량 독자인 것이다. 잘못된 독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부당하다. 무가치한 일로 시간을 허비하고 자신에게 하등 중요하지도 않고 금방 잊어버릴 일에 시력과 정신력을 소모하며 일절 도움도 안 되고 소화해내지도 못할 온갖 글들로 뇌를 혹사시키는 짓이 아닌가? 라고 하면서 남독을 또 까고 있는 것 같네요. 이해도 못할 거 못하러 쳐읽어. 오히려 뇌만 불쌍하지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이 부분부터 해보세요. 근데 이런 잘못된 독서가 다 신문 탓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나는 천만의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신문이나 온갖 다른 잡다한 글을 매일 읽더라도 온전히 집중된 상태로 즐겁게 독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뭡니까? 잘못된 독서를 하게 되는 것은 글의 종류와는 관계가 없다. 글의 종류와 관계없다.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나봐요. 야, 그 신문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괜히 읽냐? 뭐 그런 거 읽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 라고 얘기하나봐. 그런데 보면 또 그런 거 아니라고 얘기하네요. 어쩌면 새로운 정보들을 선택하고 신속하게 조합해내는 건전하고 중요한 훈련으로 삼을 수도 있죠. 반면에 괴테의 명작 친화력이라 할지라도 교양 때문에 읽는 사람이건 심심풀이로 읽는 사람이건 간에 그야말로 아무 생각 없이 읽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막 이게 책 따라서 방법이 다 다르다라는 거죠. 오히려 고전으로 알고 있는 거는 아무 생각 없이 읽기도 편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인생을 짧고 저 세상에 갔을 때 책을 몇 권이나 읽고 왔느냐고 묻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몇 권 읽었냐고 뭐가 중요합니까? 독서 기록장은 중요하죠. 그러니 무가치한 독서로 시간을 허비한다면 얼마나 미련하고 안타까운 일인가. 내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책의 수준이 아니라 독서의 질이다. 그러니까 이제 많이 읽었어요가 아니라 얼마나 더 깊이 있게 읽었냐, 얼마나 집중해서 읽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삶이 한 걸음 환호흡할 때마다 그러하듯 우리는 독서에서 무언가 기대하는 바가 있어야 마땅하다. 그래서 이거 독서 목적이죠.
밑줄 치고 독서해보자. 더 풍성한 힘을 얻으려고 온 힘을 기울이고 의식적으로 자신을 재발견하기 위해 스스로를 버리고 몰두할 줄 알아야 한다. 한 권 한 권 책을 읽어 나가면서 기쁨이나 위로 혹은 마음의 평안이나 힘을 얻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인가? 아무 생각 없이 산만한 정신으로 책을 읽는 건 눈을 감은 채 아름다운 풍경 속을 거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합니다. 자, 어디 갔어? 눈을 감은 채. 야, 왜 나 안 보이냐? 여기 있다. 눈을 감은 채 다를 바 없다 해서 잘못된 독서 태도를 비유함. 했음 넘어가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자신과 일상을 잊으려고 책을 읽어서도 안 된다. 이와는 반대로 더 의식적으로, 더 성숙하게 우리의 삶을 단단히 부여잡기 위해 책을 읽어야 한다. 우리가 책으로 향할 때는 겁에 질린 학생이 호랑이 선생님께 불려가듯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겁에 질린 학생은 이거 억지로 책을 읽지 말라는 소리죠. 알프스를 오르는 사랑인과 같은 마음가짐, 또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무기고 안으로 들어설 때와 같은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집중해서 의지를 가지고 집중하라는 소리예요. 살 의지를 상실한 도망자로서가 아니라 굳은 의지를 품고 친구와 조력자들에게 나아가듯이 말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독서의 가치와 올바른 태도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다 그냥 비유한 표현이에요. 의지를 가지고 주의에 집중하여 쓰시고 만약에 정말 이럴 수만 있다면 지금 읽는 것의 10분의 1 가량만 읽는다 해도 우리는 모두 10배는 더 행복하고 풍족해지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작가들이 책이 더는 팔리지 않는다고 해도 그 결과 작가들이 작품을 10배쯤 적게 쓴다고 해도 세상에 해가 되는 일은 결코 없으리라. 아무렴 쓰는 게 문제인가? 읽는 게 훨씬 중요하지 라고 얘기를 하면서 끝을 맺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제 독서라는 거는요, 적은 수라도 좀 더 주의 깊게 읽으면 된다라는 소리예요. 너무 막 이것저것 다 읽지도 말고 주의 집중해서, 그러니까 독서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뭐 잔소리 하시는 겁니다. 자, 필기 위주로 일단은 뭐 외우시고요, 문제도 일단 풀어 오시는 게 숙제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